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4대 노동법 그리고 2대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정당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같이 자리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고요. 그리고 우리 이 파견노동자 이영숙 동지 오셨고, 그 다음에 유성경 노동자 홍종인 동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던 우리 최종원 동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 원영국 운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곽석훈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장님, 그리고 집행위원장 안진걸 집행위원장 이렇게 오셨습니다. 먼저 파견노동 1번지인 안산지역 제약회사 파견노동자인 이영숙 노동자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파견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8월 25일자로 해고가 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안산의 파견직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이나 취약계층들이 파견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 파견직은 불법입니다. 헌데 안산에는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같은 무가지 신문만 보더라도 파견직이 아니고서는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파견직이 난무한 상태에서 지금 편의점보다 파견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파견직들이 불법인 상황에서도 만연하다 보니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졌고, 4대 보험을 들 거면 나가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이상을 근무해도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근무 형태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제가 해고를 당할 때도 일주일 전에 얘기만 해줘도 되게 감사한 일일 정도예요. 하루 전날 명단을 보고 제 이름이 없으면 해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고는 너무 쉽고, 그런 해고가 쉽다 보니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에 대해서는 계획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욕설이나 폭행, CCTV 감시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들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내가 찾는 게 메리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더라도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따지거나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조사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나왔을 때 근로감독관이 나오는 날에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휴가를 3일간 주기도 했고, 또 실제로 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4월 며칠자로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파견직으로서는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단 횡단이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강도들에게 강도짓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냥 강도 다 다닐 수 있게 허용하자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 겁니다. 넘쳐야 하는 불법에는 엄중한 처벌과 그리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어떤 실태가 될지는 안산에 오셔서 파견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해 보시면 그런 얘기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루만이라도 안산에 와서 파견직 실태를 체험해 본다면 파견직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 주물제조에 종사하시는 유성기업 노동자 홍정인 동지를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유성기업 노동자 홍정인입니다. 뿌리산업 하면은 상당히 그 고위험도에 해당되는 작업 장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유성기업에 속해 있는 그 주물공장, 그리고 도금을 하는 크롬 도금 부서, 주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샘물 온도가 기본 1500도에서 18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성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로에 냉각수에 물 한 방울이 터지면서 로가 폭발하는 이런 사고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물 작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선철, 고철 여기에 습기만 조금만 포함이 돼 있어도 로에서는 바로 그 고열 1100도 되는 샘물에 의해서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화재 사고가 샘물에 의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산재 사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큰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조합원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뿌리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규직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파견제가 도입됐을 때에 일용직이든 기간제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덜감식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됐을 때에는 큰 사고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절실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금부서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1등급으로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가지 크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 물질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건 단시간 바로 거기에 노출만 돼도 심각한 암이나 이런 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위험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숙련되지 않은 파괴제를 도입해서 작업자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청 관계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상을 하면서 작업의 안정성을 도모를 하고 보다 더 그 작업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한 부분, 이미 유성기업에서는 2011년도부터 노동개혁이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 노동개혁을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사측이 하고 있는 시군 해고자 도입을 위한 준비, 영양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에 연봉제, 그리고 줄 세우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 부서로 있던 것을 팀으로 통합을 하고 있고, 그 소속장들이 팀장으로 바뀌면서 해고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건들고 있고, 이미 노사협의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취업규칙 이런 부분이 사측이 강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동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2010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전국적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정부와 정권 이 자체 지금 이 국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기아자동차 산해하청 노동자 최정원 동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 구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전광판 위에는 최정명, 한규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이 추운 겨울
222일째 살아내는 추위에 맞선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 더욱이 자동차 산업에서 합법적 도급이란 가능하지 않다. 파견은 불법이고 모든 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상 지나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대한민국 법과 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법의 판결에 기초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기아자동차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용차, 현대자동차, GM대우, 그리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범법자로 규정한 바 있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지키지 않은 소위 돈 있는 재벌들은 어떤 처벌도 받고 있지 않지만 법을 지키라고 외쳐야 하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22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견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파견법은 저희 노동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서 만들어졌던 법이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가들이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그대로 자행하고 법에 의해서 그 불법 파견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이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계약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15년을 싸워왔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불법 파견 범죄자 현대자동차 그룹, 기아자동차, 쌍용차 그리고 GM대우 모든 자동차 공장의 불법 파견이 끝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예, 박근혜표 파견법은 그동안 불법 파견을 일삼았던 재벌의 확실한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 원영국 공동본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거리 운동본부의 지금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동안 밀어붙이고 있던 노동법 5개 법안 중에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되 파견법안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날 전문가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일반 해고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해서 초안하는 형태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것이 보면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노동사업법 그리고 지침 두 가지를 정부는 끊임없이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강조를 한 것은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은 파견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간 착취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노무 제공에 있어서 노동력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을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앞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들은 바와 같이 실제로 수수료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신매매를 대통령이 나서서 활성화시켜달라, 그걸 법으로 제정해달라고 하고 지금 국회에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기간제 노동자를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인신매매의 대명사, 또 중간층 착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파견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노동법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법원에서는 재벌들의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수차에 걸쳐서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판결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벌들에 대한 면죄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파견법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보호법을 통과시켜달라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두 가지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는 사장이 자신이 만든 잣대에 따른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임금체계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들에게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종합선물 세트를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한 것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국회에서 잘못 이해하면 마치 뭔가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나라 모든 그 노동자들을 자칫하면 파견 노동자로, 즉 자기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인신매매 수단, 이것을 만들어내는 법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강조 드리면서 취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많이 시간이 지체돼서 진행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입니다. 지금 파견법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박근혜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파견법은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부인난에 시달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뿌리산업, 정말 영세업체들을 위한 이런 법인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초 이 기간제법 파견법 통과를 전경련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법을 그렇다면 왜 재벌 대기업이 정부에 민원을 넣었느냐? 이번에 파견법에 대기업은 빠져있다. 대기업은 빠져있으니까 그건 오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뿌리산업 파견법 적용 대상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갑니다. 중견기업 하면 중견기업도 기업 규모가 작고 부인난이 있겠구나 하겠는데, 중견기업의 기준은 연매출이 평균 1,500억 원이 넘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본 총액이 5,000원 이상 되는 이런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정말
뿌리산업, 뭐 주물, 금형 등등 이런 업체들이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국민들을 대놓고 속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그런 정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도 소기업만이 업종별로 50인 이하, 그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하 해서 실제 구인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업체들이 구인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파견 업체에 맡겨서 파견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파견 인력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공공의 역할을 우리 정부가 가져와야지, 이걸 파견 업체와 파견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라면 정부가 그 인력을 구하는데도 정부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안산처럼 불법 파견 업체가 판치고 그 안에서 파견 노동자들만 눈물 흘리는 이런 일을 현재 수십 년째 방관하고 제대로 잡지 못했으면서 이번에 파견법을 통과하자고 하니까 어떤 국민도 노동자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파견법 그렇게 원한다면 현재의 불법 파견 문제부터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파견법 대상을 확대하든지 말든지 정부 전경련의 민원 처리는 그 다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그래 살리기운동본부 우리 박서군 대표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기자회견 낭독은 생략하고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 전문직 맞죠? 여기 전문직들도 여기 파견 대상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산업, 말이 뿌리산업이 정확하게 아니고 유해이용 직종입니다. 정확하게 이번 비토리저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유해이용 직종. 두 번째 고령자들. 세 번째가 뭐냐면 전문직들 세 부류를 지금 파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른바 뿌리산업, 유해이용 직종들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들하고 전문직종 합치니까 전체 노동자 4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자기 발등을 찍어도 유분수지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정도면 자기 눈 자기가 스스로 찔러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제대로 보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